이웃의 카페 창업,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약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스터 빈을 찾아왔습니다. 이 미스터 빈은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가 밀집 지역과 그 다음에 주택가 밀집 지역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아마 카페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이와 가장 비슷한 위치에서 창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스터 빈 사장님이신 신호지 씨를 모시고 이 카페를 창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몇 마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우리 그 미스터 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빈은 이제 지금 커피 지금 이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뭉쳐서 만든 길드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안산에서 이제 로스팅 공장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약수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스터 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로스터리 샵도 마찬가지겠지만 에스프레소 원두나 이제 핸드드립 원두 직접 볶아가지고 신선한 원두를 직접 판매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스터 빈이라는 카페는 언제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은? 뭐 오픈 준비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에 이제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카페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픈하게 된 거는 지금 5월 초에 오픈했으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참 위치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와 그 다음에 이제 대로변의 상가 그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양쪽을 노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 상당히 그 위치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금 창업을 시작하고 이제 오픈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하고서 이렇게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 문제겠죠. 예. 대로변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금이나 이제 보증금 그런 거 합해서 조그만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한 1억 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면도로 쪽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저희 동네에도 또 되게 커피숍이 되게 커피숍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다른 쪽으로 더 이렇게 알아보고 다니다가 다른 동네에서 자리 비어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추천해 준 데 보니까 또 저희 동네 마침 우리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위치도 가깝고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면도로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회사들도 많이 있고 주택가도 밀접해 있고 해서 그렇게 이쪽에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오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픈을 막 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이제 그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오픈을 했습니다라고 한 이후에 어떻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혹시 사용하신 것이 있나요? 특별하게 홍보는 따로 안 했고요. 대신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좀 서비스 되게 아직까지 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좀 준비가 되게 미흡한데 대신 그만큼 서비스 되게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오픈한 지 한 2주째 정도 될 때 세미나 한번 여기서 모카포트로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동네 분들 홍보해서 모셔놓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핸드드립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세미나랑 교육 같은 게 계속 조금씩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그 비용이나 뭐 그 임대료라든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소요가 되셨나요? 여기 처음에 올 때는 권리금은 다 비어있던 건물에서 권리금은 없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조금 셌었는데 5천 정도, 월세 한 15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는 좀 그러네요. 그 비어있다는 건물, 그래서 권리금이 없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이 주위 상권이라면 권리금이 대략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나요? 이 정도, 물론 이제 위치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약수동이 희한하게 딱히 번화한 동네는 아닌데 은근히 좀 권리금이 있는 데가 좀 굉장히 세서 그래서 한 3, 4천 정도는 보통 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비가 이제 그 작은 규모지만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장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소품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좀 큰 장비 위주로 이렇게 어떤 장비들을 갖고 계시고 그 장비 구매하는데 금액은 한 어느 정도
소유가 됐나요? 그럼 지금 일단 로스터리 샵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좀 정면에 위치해 있는 로스터인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신품으로 구매하실 땐 3천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작년에 이렇게 마침 아는 지인분 통해 가지고 중고로 이제 먼저 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2,200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머신 같은 경우는 야마하 조건은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옆에 그라인더가 최상급은 아닌데 그래도 메이저라는 그라인더예요. 좀 2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저 뒤에 정수기 에버퓨어 정수기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리고 그 옆에 핫 온수 디스펜서 같은 경우는 130만 원. 그 옆에 드림용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저것도 작년에 중고로 구입한 건데요. 신품 같은 경우도 저것도 한 300만 원 가까이 할 텐데 지금 저 같은 경우 15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원두를 직접 이제 로스팅을 하고 계신데, 원두 종류는 어떤 종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에스프레소용 같은 경우는 지금 4종으로 블렌딩된 원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시나모, 그리고 로부스타 약간 섞은 걸 혼합 블렌딩을 사용하고 있고요. 드림용 같은 경우는 그냥 역시 단종으로 따로 이렇게 받아서 직접 볶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림용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흔히 사용하는 뭐 브라질이라던가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뭐 이런 종류 외에 혹시 뭐 다른 원산지 행주를 사용하시는 게 있는 게 있나요? 뭐 다른 원산지라고 해도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비싼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케냐가 그나마 제일 비싸고요. 그리고 좀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역시 에티오피아 메가체프랑 그리고 저 파푸아뉴기니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해서 그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파푸아뉴기니 원두도 굉장히 많이 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생두는 어디서 구매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처음 오픈할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그 길드에서 이제 아는 분 통해서 아는 분 샵에서 조금씩 받아왔는데, 지금 요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두 다 쓰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형 업체 30kg짜리 그런 식으로 지금 한번 납품을 받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